이번 시간은 아우제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우제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아우제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제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느 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라고 할 때 형제에서의 제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할 때의 제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고, 그리고 사제지간 할 때의 제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자제분이라고 표현할 때 자제에서의 제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고, 그리고 매제라고 할 때의 제자 또는 처제라고 할 때의 제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배우는 이 아우제라는 글자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글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 글자의 속성은 상형입니다.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물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바로 상형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배우는 아우제라는 글자는 과연 어떠한 사물의 모양을 본떴나 한번 가만히 한번 그 글자의 모양을 쳐다보세요. 자, 보시면 어떠한 사물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글자의 서체 변화가 그 모양이 어떻게 변화해 왔나 알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서체 변화입니다. 자,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이 글자의 초기 모양이에요. 자, 이 초기 모양을 보시면 이게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의 해석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 세로백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구불구불한 뭔가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어떠한 편말이나 세로백은 편말이나 아니면 그 말뚝 같은 거예요. 그 말뚝 같은 거고, 그리고 구불구불한 건 뭐냐면 그 편말이나 말뚝을 감고 있는, 그 둥글둥글 감고 있는 노끈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편말이나 어떠한 말뚝에 감겨있는 노끈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모양이, 이 말뚝에 감겨있는 노끈이 어떻게 아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본래 이 아우제라는 글자는 아우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뚝과 이 차례가 무슨 관련이 있냐?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편말이나 말뚝에 여러분들이 노끈을 감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떻게 감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윗부분에 고리를 만들어서 걸고 그 나머지 그 아랫부분을 휑휑 감으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례대로 이렇게 감긴다라고 해서 차례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글자에는. 아시겠죠? 그리고 차례라는 뜻이 있고 그 차례라는 뜻 안에서 아우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차례와 아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형제들을 쭉 보면 여러 형제가 있을 때 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차례가 뭡니까? 그렇죠. 아우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형이라는 글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형 다음에 다음 차례를 나타내는 그 아우란 뜻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해석이 바로 첫 번째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 바로 이렇게 생긴 이 모양, 초기 모양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양이 편말에 감긴 노끈 같은 것은 맞긴 맞는데, 그게 아무런 그런 말뚝이나 그런 편말이 아니라 어떠한 무기의 한 종류라고 설명하는 주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뭐냐? 주살이라는 도구예요. 주살이라는 화살의 한 종류입니다. 주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아주 멀리 날아가서 분실되지 않도록, 즉 찾기 쉽도록 화살 끝에 줄을 묶어 놓은 화살을 주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서 있고 그 위에 뭐 줄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죠. 바로 그게 화살을 묶는 그런 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초기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주살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하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아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형님의 통제를 받는 화살이, 주살이라는 게 멀리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걸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형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게 아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형님의 통제를 받는 게 아우고 형님 다음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 아우제라는 글자의 두 가지 해석 방법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해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십니까? 자, 잘 모르시겠으면 두 개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우, 형님 달의 다음에 차례가 바로 아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형과 동생이 사이좋게 있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아우제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차례대로 이렇게 갚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아우제를 연상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주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거나 경험을 하실 때마다 이 아우제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우제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도전 골든벨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